온앵커의 당잠사입니다. 당신이 잠든 사이 전해진 소식들 확인해 보시죠. 간밤 미증시 3대 지수 일단은 겨우겨우 상승 장중에 전환 성공하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상승불 밝히면서 마무리가 됐는데 특히 제약바이오 헬스케어 섹터와 금융 섹터가 끌어올리면서 다우 지수는 무려 8거래일 연속 상승 행진, 2019년 9월 이후 최장 랠리를 기록했습니다. 0.3%나 추가 상승세를 시현했는데요. 물가에 대한 안정 기대가 한몫을 한 모습이었습니다. 유로존, 캐나다, 영국에서 CPI 발표를 했는데 그 전달이나 아니면 예상했던 수치보다 양호하게 나오면서 국채금리 하락을 이끌었고요. 국채금리 하락으로 위험자산 선호 현상이 조금은 자리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슈 가운데 하나 보면 애플도 드디어 자체 AI 모델, 일명 애플 GPT로 일컬어지는데 이걸 개발을 하고 있다는 보도가 블룸버그 통신을 통해서 보도가 됐고요. 애플이 장중에 2% 급등을 하면서 나스닥 지수를 견인하는 모양새였습니다. 다만 애플로 인해서 다른 AI 모델을 가지고 있는 경쟁사는 우려감이 형성되면서 약세 흐름을 보였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장중에 나스닥 지수가 약세 전환을 하기도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잠시 후에 보도록 하고 테슬라와 넷플릭스 실적 발표도 있었습니다. 양호한데 주가 반응은 그렇지 못합니다. 이 부분도 따로 보겠습니다. 특징주 몇 가지 볼 텐데요. 조비 에비에이션이라는 UAM 대표주자이죠. eVTOL이라는 전기 이착륙 전기차, 나른 전기차 대표 회사인데 JP모건 체이스에서 최근 단기 급등은 공매도 세력에 의한 단기 수급 쏠림이었고 밸류에이션에 대해 따른 상승이 아니기 때문에 투자 의견 하향 조정한다라는 보고서를 내면서 주가가 16% 가까이 급락했습니다. 참고해 보셔야겠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1% 약세, 전반적으로 엔비디아를 필두로 해서 반도체주의 흐름이 좋지는 않았는데 마이크론 정도 강보합으로 버텨내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중국 이슈가 있는데요. 중국 상무부에서 지금 외국 기업들을 회동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마이크론 CEO가 참여할 것이라는 일부 보도가 나오면서 기대감으로 상승세를 시현하기도 했습니다. 러시아 쪽에 이슈가 있는데 흑해 항구 쪽에서 우크라이나 쪽으로 가는 선박을 잠재적인 군사화물선으로 모두 간주한다고 발표하면서 지정학적 리스크 우려감이 고조되면서 밀 등의 곡물 가격의 급등세가 간밤에 있었습니다. 국내에서는 사료, 비료, 테마 등등 음식료 관련주들이 같은 흐름을 보이곤 하는데 단기 시세 분출, 수급 이슈라는 점은 기억을 해보셔야겠습니다. AI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AI 경쟁이 더 뜨거워질 수 있을까요? 애플이 생성형 AI, 애플 GPT를 개발하고 있다는 블룸버그 소식통 인용한 보도가 나왔는데 AI 관련해서 중대 발표는 내년 중에 이루어질 것이라는 보도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사실 그동안 작년 말부터 애플 채용 공고 홈페이지 가서 보시면 XR, VR 그런 기기 관련 운영자들을 많이 이제 모집을 했고 그때 예전에 캡처해서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그리고 나서 AI 관련 관계자들도 많이 영입하는 글들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XR 기기는 발표가 됐으니 이제 다음이 AI이지 않을까라는 추측 보도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형국인데요. 사실상 이제 애플에서는 완성된 어느 정도 단계가 되기 전까지는 그걸 입장 발표하지 않기 때문에 추측성 보도만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애플은 장중에 2% 급등하기도 했지만 상승폭을 일부 반납하면서 0.7% 상승하는 모습이었고요. 반면에 마이크로소프트나 구글 등은 1% 넘는 조정, 엔비디아도 한 1%가량의 약세, 경쟁 심화 우려감이 자리했습니다.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좀 정리를 해봤는데 시가총액 1위부터 7위 미국의 메가테크 기업들은 애플이 만약에 자체 개발 중이라면 모두 언어 모델을 개발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셈이 됩니다. 그중에서 이제 클라우드 전통 세 기업은 서비스를 하고 있는 쪽이 마이크로소프트, 구글과 아마존인데 어제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안에서도 합종 연횡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와 메타가 손을 잡으면서 이쪽 애저의 메타의 라마를 입히기로 어제 전격 발표가 있었죠. 그 부분 다시 한번 볼 거고요. 각각 AI 반도체도 개발 중이거나 개발을 한 상황입니다.
어제 적이 오늘의 동지가 되고 있는 상황. 어제 정리해드린 부분, 마이크로소프트가 어제는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급등을 했기 때문에 사실상 간밤 1% 정도의 하락에 큰 의미 부여하기 어렵다는 월가의 목소리가 많았는데요. 월 구독료 공개를 하면서 수익 올라갈 것이다 와 함께 메타와 텔라닥과 손을 잡은 부분이 같이 발표됐습니다. 어제 다 정리해드렸죠. 메타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파트너십을 체결하면서 라마 모델에 애저 클라우드를 입히기도 하고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에 라마를 탑재하기로 손을 잡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텔라닥 같은 경우에는 원격 진료 미국의 탑 기업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국내에서는 볼만한 기업이 JLK라는 점까지 체크해드렸는데 어제 급등을 해서 저도 좀 놀라긴 했습니다. 지금 AI를 입히면서 소프트웨어 쪽이 개발이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다는 점, 의료 AI까지 지금 마이크로소프트가 주목을 하고 있다는 점 기억을 해보셔야겠고요. 추가된 내용입니다. 세일즈포스가 자사 모델인 세일즈 GPT 얼마 전에 공개를 했었는데 구독료 $50로 간밤 공개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인슈타인 GPT라는 크레딧도 같이 제공하기도 했는데 세일즈 GPT는 업무 비서라고 이해하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이메일 자동 생성을 하기도 하고 자동 녹화, 녹음, 요약 등을 도와주는 일종의 비서 역할을 하는 보조 도구고요. 아인슈타인은 생성 AI 기반의 분석 플랫폼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쪽도 이제 돈이 되는구나 라는 쪽의 시장이 주목을 하면서 간밤 사실 다른 메타가 상승을 했죠. 마이크로소프트가 하락을 했지만 그 밖에 나머지 종목들은 상승했다라는 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였습니다. 메타는 추가 상승세 이어갔고요. 세일즈포스는 무려 3%의 급등세를 연출했습니다. 그 밖에 전통적인 AI 테마뿐만이 아니라 의료 AI까지 간밤 추가 상승세를 시연을 하는 모습이고요. 메타, 세일즈포스, 슈로딩거 등의 종목들 이 마이크로소프트와 연관해서 볼 수 있는 종목들입니다. 자, 리커전이 16% 급등을 했네요. 의료 AI 쪽 오늘 우리 시장에도 주가 반응이 있을지가 하나의 관전 포인트입니다. 지난주에 AI 투자 포인트로 과거에는 반도체 등의 인프라 구축에 더 초점을 맞췄다면 최근 들어서 빅테크들의 고민이 이것이 소비자들은 어떻게 사용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야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해야 이것이 구독이나 자금이 되는지 소비가 되는지를 고민을 하고 있다는 점 체크를 해드렸습니다. 자금의 이동도 최근 들어서 인프라에서 어플리케이션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점 눈에 띄는데요. 엔비디아, 의료 쪽, 일론 머스크, 애플, 세일즈포스 이런 부분들이 다 이제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고민입니다. 국내 연관되어 있는 기업들 그동안 정리해드린 내용들 다 가지고 왔고요.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우리나라 실체가 있는 그 대표 AI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이 대장주의 위험을 세울 만큼의 시세가 나오진 않고 있습니다. 다만 네이버 밑에 연관돼 있는 지분이 엮여 있는 그런 테마주들의 시세가 조금 더 강하게 나오고 있어서 아래 내용들 참고해 보시면 되겠고요. 일정이 있습니다. 8월 24일에 네이버의 하이버 클로바 X 공개 일정이 있기 때문에 이 점은 참고해 보시면 되겠고요. 엠로가 어제 시세 분출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반도체, 한미 반도체 등이 좀 쉬어가고 소프트웨어 쪽으로 AI 쪽 자금 이동이 있었다는 점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엠로 같은 경우에는 3월부터 꾸준히 삼성이 인수한 기업으로 삼성 SDS와 협업을 하고 있다는 점 체크를 해드렸죠. 지금 시간 외에서 급락하고 있는 테슬라와 넷플릭스도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두 기업이 굉장히 부진한 흐름 시간 외거래에서 나옵니다. 장 마치고 실적 공개했는데 사실 실적이 나쁘진 않았거든요.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매출, 이익, EPS 모두 예상을 상회했습니다. 매출에 기여를 한 부분은 자동차 판매량 증가입니다. 그리고 자동차 외에 에너지 등의 사업부 성장도 눈에 띄었습니다. 다만 박리담회를 취하고 있죠. 지금 가격 인하로 인해서 매출 총이익률이나 영업이익률이 예상을 밑돌거나 그 전년 같은 기간보다 크게 떨어진 부분 눈에 띈니다. 사실 가격 인하 부분도 발목을 잡았지만 그 밖에 미래를 위해서 투자한 부분도 눈에 띄거든요. 4680 셀 생산 비용 여기에 포함이 돼서 이익률이 떨어졌다고 공시를 같이 했고요. 사이버 트럭이나 그 XAI 프로젝트 하고 있죠. AI 등의 투입 비용이 좀 있었다고 같이 발표를 했습니다. 환율에 대한 이제 마이너스 손실 부분도 있었는데
지금은 시간 외거래에서 급락을 하고 있지만 이런 미래에 투자한 부분에 대해서 시장의 평가가 어떻게 나오는지에 따라서 주가의 방향성 갈릴 가능성은 있겠습니다. 넷플릭스 시간 외거래에서 떨어지고 있는데요. 매출 괜찮았지만 EPS가 예상을 밑돌았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주가를 지금 끌어내리는 요소는 파업 이슈입니다. 헐리우드에서 뭐 작가나 배우진이 AI 관련해서 반대 파업을 하고 있어서 일부 신작 파이프라인 차질 우려감 형성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참고해 보시면 되겠고요. 국내로 자리를 이동해 보겠습니다. 어제 2차 전지와 조선 섹터의 강세가 좀 두드러졌습니다. 시장의 주도주군을 좀 정리해 볼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요. 시장에 그동안 주도주라고 하면 배반자 이렇게 이야기가 되는데 배터리, 반도체, 자동차. 그런데 최근 들어서 자동차의 상도 강도가 떨어지면서 주도주보다는 이제 보조 주도주에 가까워서 이 아래 군에 정리를 해봤고요. 그 밖에 뭐 조선이나 제약, 화장품 쪽이 보조 주도주 역할을 톡톡히 해주고 있습니다. 배터리 이야기를 먼저 해볼까요? 어제 에코프로 BM과 LNF 시세 분출이 눈에 띄었습니다. 같은 이슈였는데 코스피 이전 상장 가능성이 물망에 오르면서 보도가 되면서 시장 주목을 받았습니다. 장중에 LNF는 검토 중이라는 조회 공시 답변을 내놓으면서 추가 상승 탄력을 더해받는 모습이었습니다. 제공시 기한이 8월 18일이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일단 시장에서 스토리로 엮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이야기는 많습니다. 다만 장 마치고 나서 에코프로 BM이 진행을 하고 있지 않으며 보도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공시를 하면서 시간 외거래에서 두 종목 모두 3% 조정을 받았다는 점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공매도 관련해서 이제 업데이트해 드리겠습니다. 에코프로 대량 보류자가 JP모건인데 18일에 대량 순매수를 하면서 일부 숏 스퀴즈가 의심된다는 보도 어제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나서 공개된 업팅 룰 적용 공매도 거래량을 보니까 평소 수준에 그쳤다라는 점 눈에 띕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숏 스퀴즈가 아닌 그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서 추가 매수를 하는 패시브 순매수 가능성도 있다라는 보도 있습니다. 참고를 해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 기간 동안은 아무래도 에코프로나 한화오션, JYP 등 MSCI 편입 후보군들의 변동성이 클 가능성이 있다는 점 월요일에 말씀드렸습니다. 이번 주 화요일부터 31일까지 일정인데 MSCI가 리뷰 발표 그 전달에 마지막 10영업일 동안 그 하루를 골라서 임의로 이 중에서 하루를 골라서 뭐 시가총액이나 유동 기준 그리고 여러 가지 기준에 부합을 하면 새로 편입 종목이라고 고시를 합니다. 그게 8월 11일인데요. 그를 앞두고 이 기간 동안 사실은 추종 자금 등이 있기 때문에 변동성이 원래 위아래로 큽니다. 그 점 감안하시기 바라겠고 후보군들이 있다는 점 다시 한번 체크를 해드립니다. 자, 시간 외거래에서는 반도체 상승세가 두드러졌습니다. 정규장에서 약한 흐름을 보였다가 시간 내에선 매수세가 유입되고 배터리가 떨어지는 요즘 이 두 섹터에서 핑퐁핑퐁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도체 관련주의 등락률 기입을 해봤고요. 사실 동훈하나텍은 반도체 회사인데 최근 들어선 당뇨 스토리로 엮이면서 그 당뇨 3대장으로 이제 포함돼서 테마 섹터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거래 정지에 들어가긴 했는데요. 타액 혈당 측정기 개발 중에 있습니다. 아직 임상 단계고 완성된 건 아니라는 점은 참고해 보셔야겠고요. 2차 전지 배터리 관련주의 약세. 그러나 그 안에서 사실은 배터리 소재가 갈 때 상대적으로 웃지 못했었던 섹터인 폐배터리의 약진이 요즘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어제 정규장에 이어서 시간 외거래에서 상승세를 시현하고 있다는 점 기억을 해보셔야겠고요. 종목장인 김태성 이사께서도 지속적으로 폐배터리 투자 의견 주고 계십니다. 오늘 개장 중계하면서 주가의 흐름이 포착이 되면 다시 한번 점검받도록 하고요. 바이오 보겠습니다. 이 산업부에서 바이오 경제 2.0 추진 방향을 어제 발표했습니다. 이 1.0이 의약품 중심이었다면 바이오 경제 2.0은 신소재에서 에너지까지 범위를 확대해서 추진을 하겠다는 내용인데요. 2030년까지 바이오 경제 생산액을 100조 원, 수출액을 500억 달러로 목표로 해서 지금보다 3배 이상 끌어올리겠다라는
내용입니다. 이를 위해서 뭐 민간 투자도 하고 특화단지 지정도 추진할 예정이라고 같이 발표를 했고 어제 주가 반응을 보였었던 헬스케어 섹터 내에서 종목들 등락률 기입을 해봤습니다. 그 내용들까지 기입을 해봤는데 NK맥스 같은 경우에는 자회사 임상 이슈이고요. 메지온도 임상 이슈입니다. SK바이오팜과 한미약품 등의 묵직한 제약 기업들의 강세도 어제 좀 두드러졌습니다. 당뇨 3대장이라고 엮여있는 종목들 상승률이 나와 있고요. 펩트론이 어제 좀 강한 모습이었습니다. 이 밖에 제약 기기 만드는 회사인데 그 약국 가면 약을 자동으로 조제하는 기기가 있죠. 그 회사입니다. JVM이 또 어제 급등을 했었고 미용 의료기기인 하이로닉도 호실적 발표하면서 급등을 했습니다. 의료 AI까지 어제 강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지금 한 가지 특징이 눈에 띕니다. 헬스케어 카테고리 그 큰 틀 안에서 전통 제약사뿐만이 아니라 바이오테크 기업과 의료 AI 그리고 의료 기기, 미용 의료 기기까지 동반 상승세를 시현하고 있는데요. 큰 틀에서 확인을 해보실 필요는 있겠습니다. 지금 매크로 관점에선 사실 금리 이슈가 자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의 긴축 우려가 줄어들면서 상대적으로 피해주로 분류가 됐었던 바이오주의 매기가 조금씩 온기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 지난주에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와 함께 수급 이슈도 같이 있다는 점 그때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8월 상장 예정인데 의료 AI와 기존의 제약 바이오 기업들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셀트리온 3사 합병 검토 진행은 일종의 스토리라인 쪽입니다. 모멘텀으로 시장에서 보는 쪽인데 추후 진행 상황 1개월 내 공시 예정이기 때문에 보유하고 계신 분들 일정 꼭 체크를 해보셔야겠습니다. 여기 한 가지 추가를 해드리면 과거에는 배터리가 공매도 이슈로 수급 기대감이 자리했다면 최근 들어서는 제약바이오 숏커버에 대한 기대감도 하나의 증권가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제약바이오 공매도 잔고추인데 3월 저점 대비했을 때 최근 70%가량 상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018년도를 기억을 해보시면 사실 배터리가 이렇게 붐업을 일으키기 전에 제약바이오 공매도 이슈가 굉장히 크게 기승을 부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한 가지 투자 포인트로 봐야 하는 부분이라는 점 체크를 해드립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합니다. 온앤커의 당잠사였습니다.